김범석 회장은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6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김범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어요. 옷을 갖춰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범석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정혜숙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에 김범석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오늘도 출근하세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에 김범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건설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어요. 잠실 롯데캐슬 아파트의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으면 금방 늙어버릴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김범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그는 이 모든 일상의 풍경이 좋았습니다. 김 관리인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서자 함께 일하는 박상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상철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김범석을 존경하며 항상 공손하게 대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차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범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주차장에서 차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이 일이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도움을 주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자 주차장은 한산해졌어요. 김범석은 주차장을 순찰하며 잘못 주차된 차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좁은 공간에 주차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는 좁은 주차 공간을 들어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범석은 천천히 다가가 도움을 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찌익 마이너스.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벤츠의 우측 뒷부분이 주차장 벽면에 긁히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김범석이 친절하게 다가가자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차체에 긁힌 부분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흠집을 만져보던 여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신이 내 차를 긁었네요.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김범석은 당황했어요. 아니요, 방금 차를 주차하시다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여기 서 있다가 내 차를 긁었잖아요.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사람들은 없었지만 이 부분은 주차장 CCTV 사각지대였어요. 김범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차하시다가 벽에 차체가 닿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해서 다가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까부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나이가 많으시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희롱이에요. 김범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고에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한 지 3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김범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협박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 차를 긁고 성희롱까지 하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네요. 김범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이 순식간에 뒤틀렸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여성은 의외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범석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15분 후 2명의 경찰관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여성이 먼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인이 제 차를 긁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경찰관은 김범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보세요. 김범석은 차분하게 실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여성분이 주차하시다가 벽에 차를 긁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다가갔을 뿐인데 갑자기 저에게 누명을 씌우시네요. 경찰관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역은 사각지대였어요. CCTV가 없네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두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김범석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정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신분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김범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하나건설 전 회장님이신가요? 이 말에 옆에 있던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김범석을 쳐다보았어요. 주차관리인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대기업 전 회장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주차관리인일 뿐이지만요. 김범석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경찰관은 존경의 눈빛으로 김범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건설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상황이 급변하자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기업 전 회장에게 무고죄를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성희롱이라는 심각한 혐의까지 덧붙였죠. 저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범석은 차분히 경찰관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 내내 이 주차장은 제 책임입니다. 매 시간 정확히 순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 일과죠. 방금 이 여성분이 주차하시다가 벽에 차를 긁으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고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희롱 같은 혐의를 거짓으로 씌우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죠.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하지만 김범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무고한 혐의를 씌우는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김범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고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했어요. 여성은 이제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범석은 아무 말 없이 경찰관을 따라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거짓 무고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죠.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범석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에 작은 파도가 일었지만 그는 이 파도가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 역할을 맡을 차례였죠. 경찰서는 분주했습니다. 김범석과 서지연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안내되었어요. 김범석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있었죠. 김범석 씨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김범석은 궁금한 눈빛으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죠. 서지연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무고 및 협박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나 상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합의해줬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왔던 것 같네요. 김범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우연히 만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서지연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김범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이네요. 김범석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경찰서를 나온 김범석은 곧바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민호는 김범석의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 근데 넌 왜 그런 주차 관리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은퇴해서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김범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어. 회사에 있을 땐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 모두 나를 회장으로만 대했으니까. 다음 날 서지연의 부모가 김범석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보증하겠습니다. 서지연의 아버지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이죠.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범석은 서지연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지연의 행동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던 것이었죠. 김 회장님, 저희 직원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범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지연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의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죠. 김범석은 모든 상황이 의도치 않게 커진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지연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서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녀의 정직 기간이 끝나더라도 프로베이션 관찰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의 평가가 그녀의 향후 경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자리를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그녀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행동했죠.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연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김범석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주차장이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였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범석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서지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의를 갖춰 그녀를 맞이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범석이 물었습니다. 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김범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그는 그녀에게 경비실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김범석이 물었어요.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이 더 쉬웠다고요. 이번 일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김범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죠. 인생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지요. 서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정직당했고 이 일이 끝나도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김범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회사를 경영하며 많은 직원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실수를 저지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벌을 주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경험이 떠올랐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김범석의 말에 서지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맺혔습니다. 법원의 심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서지연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그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직장도 잃게 될 것이 뻔했죠. 서지연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과거 유사한 행동 패턴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정황상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가 많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좋지. 이대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가. 서지연은 소파에 몸을 묻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심각한 무고로 이어졌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범석이었습니다. 서지연 씨,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서지연은 놀랐습니다. 김범석이 그녀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그들은 아파트 단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범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지연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앉으세요. 김범석이 말했습니다. 서지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김범석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범석이 입을 열었어요. 단순히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범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많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인도였어요. 김범석은 서류 한 장을 서지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책임 이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무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세요. 서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김범석의 제안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윤리위원회 활동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장 내 무고, 갑질, 허위 신고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서지연은 문서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범석의 제안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범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복수는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한 때예요. 서지연의 첫 번째 사과 방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무고했던 한 주차장 관리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남성은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3번의 방문 끝에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고 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성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과정은 서지연에게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사람씩 만날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지연이 김범석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또한 약속대로 무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저축액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고 남은 돈으로는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김범석의 탄원서와 서지연의 노력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었습니다. 서지연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죠. 그녀는 법정에서 나오며 김범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로 복귀한 서지연은 윤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직장 내 윤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말이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서지연의 진정성 있는 발표는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점차 회사 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서지연이 주도한 정직한 소통 캠페인은 회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죠. 한편 김범석은 여전히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지연이 보내오는 진행 보고서를 읽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여성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범석의 아내 정혜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처음부터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김범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됐죠.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정혜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았던 거군요. 김범석은 부끄러운 듯 웃기만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서지연이 진정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 김범석의 책상 위에 놓인 흰색 봉투가 그의 시선을 끌었어요. 우아한 금색 글씨로 쓰여진 그의 이름이 봉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초대장이었죠. 서지연 앤드 박준호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김범석은 미소를 지으며 초대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김범석 회장님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주신 은인이십니다.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함께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김범석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맺혔어요. 서지연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고 회사에서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범석 부부는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서지연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범석은 그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더 이상 벤츠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랍니다. 김범석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피로연 도중 신랑 박준호가 김범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범석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지연이는 없었을 거예요. 김범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변화를 선택한 건 서지연 씨 자신이에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서지연이 마이크를 들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죠. 1년 전 저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고 오히려 그분을 협박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범석 회장님이십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어요. 서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진정한 변화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모두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서지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몇몇 하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범석과 정혜숙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정혜숙이 말했어요. 김범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은 가장 큰 복수가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강력하죠. 다음 날 아침 김범석은 여느 때와 같이 주차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작은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김범석은 출근하는 젊은이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조용히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범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었죠.